인사고과 시즌이나 막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 다가올 때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머릿속엔 안개 낀 것처럼 멍해지는 기분.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 그럴 때,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기곤 하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버티거나요. 맞아요. 근데 오늘 딥다이브에서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증상의 진짜 원인,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호복리본과샤라는 기법의 구조적,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다룬 엄청 흥미로운 보고서들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심리적 압박감이 어떻게 진짜 물리적인 통증이랑 브레인포그로 이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고서를 보면 심리적 압박을 받을 때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한 투쟁 도피 반응을 탁 켠다고 설명합니다. 약간 몸에서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 주변 근육들이 강하게 수축하고 흉곽 자체가 확 좁아지면서 얕은 호흡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가슴 중앙의 통증과 답답함, 즉 화병을 유발하는 아주 물리적인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답답해서 막 가슴을 퍽퍽 치게 되는 거군요. 근데 가슴이 막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머리가 멍해지는 건 대체 왜 그런 건가요? 자료 읽다 보니까 결국 목이랑 어깨가 굳으면서 뇌의 배수구가 막혀서 그 쓰레기가 넘치는 싱크대 꼴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그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게 단순한 피로물질 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척색 순환을 막아버리는 완전히 물리적인 병목 현상이라는 겁니다. 뇌는 체중의 한 2%밖에 안 되지만 산소는 엄청나게 쓰는 고대사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산소 소모량이 엄청나죠. 맞아요. 그런데 목과 어깨가 굳어서 뇌척수에게 흐르는 길이 압박을 받으면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 즉 글림파틱 시스템이 꽉 막혀버립니다. 수면 중에 싹 씻겨 내려가야 할 독성 단백질들이 그대로 뇌에 쌓이는 거죠. 상상만 해도 답답한데요. 그게 쌓여서 즉각적인 인지기능 저하, 그러니까 브레인포그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막힌 배수구를 뚫어야 맑은 정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렇게 막힌 걸 어떻게 다시 구조적으로 뚫느냐가 관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들이 제시하는 250 리본 적분법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250세까지의 건강 수명을 의미하는 숫자 250이랑 뼈를 재생한다는 리본의 개념을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뼈와 근막을 자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도구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네. 금이나 은, 구리로 된 금속 괄사 도구를 쓴다는데 솔직히 요즘 유행하는 흔한 마사지나 도구들이랑 대체 과학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좀 회의적이긴 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겉보기엔 그냥 일관적인 괄사 마사지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한 피부 마찰이 아니라 전도성과 압력입니다. 이 기법은 점선 면을 이용한 3D 입체 자극으로 인체 뼈에 미세한 압력과 진동을 가하는 방식이에요. 뼈에다가 직접 압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뼈에 일정 압력이 가해지면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압전 효과라는 걸 유도해서 조골세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뼈에 압력을 가했는데 전기가 발생한다고요? 막 찌릿찌릿한 그런 전기요? 네, 바로 그 점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건강한 세포막은 원래 마이너스 70mV에서 마이너스 90mV 사이의 전이차를 딱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 전압이 유지되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전압이 뚝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핸드폰 배터리처럼 세포가 쫙 방전되는 거죠. 방전된다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면 그 금속 도구의 전도성을 이용해서 그걸 다시 채우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압전 효과로 미세 전류를 만들어내면 이 방전된 세포의 전이를 다시 복구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생체 배터리 역할을 하는 ATP 생산을 다시 폭발적으로 늘리게 된다는 과학적 원리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막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방전된 세포에 전기를 탁 꽂아서 다시 시동을 거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당장의 통증을 완화하는 증상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인체의 뼈와 근막을 다시 세우는 구조 중심의 근본적인 신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조가 무너지면 결국 순환이 막히고 에너지가 방전되니까요.
덧붙여서 자료에 따르면 이 관리를 통해 세포가 막 활성화되면서 몸속에 숨어있던 독소들이 혈류로 쫙 배출된다고 해요. 아, 독소가 빠져나오는군요. 그럼 사후 관리가 엄청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관리 후에는 반드시 300cc 정도의 따뜻한 미네랄 워터를 마셔줘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노폐물 배출을 돕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하나 필수적인 게 있는데요. 어떤 거죠? 아까 샤워랑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열린 모공을 통해서 생체 에너지가 온전히 몸에 싹 흡수될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3시간 동안은 샤워를 피하는 게 필수적인 사후 관리법이라고 하네요. 아, 3시간 동안은 씻으면 안 되는군요. 꼭 잊지 말아야겠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네, 현대의학에서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근막에 물리적으로 고스란히 저장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보며 한껏 굽어있는 당신의 어깨, 그리고 뻣뻣하게 굳은 목 안에는 아직 해소되지 못한 어떤 감정적 기억들이 갇혀서 신체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참 많은 걸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생각거리네요. 네, 오늘 당신의 자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연결고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